그렇죠? 내가 돈을 부담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세, 수도세.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암만 지방세, 국세 봐도 전기세, 수도세라는 건 없어요. 없어. 전기세. 당신 어디서 딱 보내놓고 나서 근데 내가 언제 줬어? 네가 안 줬으니까 안 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우리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계속 조세 총론 파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조세 용어의 정의의 10번째 납세 고지서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납세 고지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우리 시험 때까지 세금 고지서를 집으로 좀 받는 경우가 몇 번 있을 거예요. 일단은 뭐 6월 달에 그 자동차세 고지서 하나 정도 받으시겠고, 그 다음에 그냥 보통의 경우 다음 재산세가 7월에 나오고 또 9월에 나오거든요. 그때 고지서를 받을 거예요. 그럼 고지서에 어떤 내용이 있나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뭐 지방세, 국세도 마찬가지겠죠. 지방세에 대해서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어떤 법에 근거를 해서 왜? 조세 법률주의잖아요. 그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 또 거기 뭐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거 규정.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의 주소. 당연히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 성명. 또 과세 표준에 무조건 과세 표준, 납세 의무자, 그렇죠. 세율. 이게 좀 뭐예요? 과세 요건이죠, 요건. 세율에 어떻게 적용된다. 또 돈이 얼마다. 언제까지 내라. 납기죠. 또 납부 장소 어디다 내라. 뭐 전국 우체국 농협 축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납부 기한 언제까지 내라는 거 나오겠죠. 그 다음에 미납하면 안 내면 어떻게 되겠다? 세금, 가산, 금이 붙는다. 이런 게 나오겠죠. 이런 거를 전부 다 그 기재를 해서 보내준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고지서를 보시면은 그거 잘 생각하셔서 한번 제대로 한번 보세요.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세의 징수 방법이 있어요. 조세의 징수 방법. 그 국세와 지방세가 있는데 한번 잠깐 볼게요. 이게 그 뒤에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에 가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좀 보시고 또 거기 가서 다시 보고 이렇게 할게요. 워낙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보통의 경우 여러분이 세금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통 세금을 내면 내라 그러면 내나요? 아, 내가 낼게요 그러나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방법이 우리가 은행에다 내지만 내가 알아서 낼게요. 나 낼게요. 세금 낼게요. 이러는 경우도 있고, 고지서를 보내주니까 아유 왔어 집에 왔으니까 내는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세나 아니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요. 고지서가 집으로 와요. 자기들이 세금 얼마인지 계산해서 집으로 와요. 오는데 오면은 이 세금 얼마 나왔어? 납세 고지서를 받는 거죠. 고지서 받으면 거기에 써 있는 거 여러분이 자세히 보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전에 봤다시피 과세 표준이 얼마인지 또 세율이 얼마인지 내 이름으로 왔는지 그런 거 정확히 보고 거기에 나온 걸 어떻게 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는 납기 후 금액이 나오죠. 뭐가 차이가 나니까 가산금이 또 붙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소득세, 종합소득세요.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작년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은 것은 어떻게 하는가 보면요. 올해 5월 달에 내가 얼마를 벌었습니다. 근데 내가 경비를 이만큼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벌었어요. 순수한 소득 금액이 이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세율 적용해서 이만큼 세금을 내겠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고 내야지 돼요. 신고를 하고 내요.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부동산을 사게 되면 가서 내가 샀다고요. 신고를 하고 내야지 돼. 그런데 이게 보통의 경우는 여러분이 집을 사고 나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돈이 많으셔갖고 법무사한테 전부 다 부탁을 한 거야. 그 수수료 줘가면서 법무사한테 우리 내 취득세 대신 신고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어때요? 우리한테 위임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지방자치단체 가서 신고하고 냈다라는 거예요.
원칙은 뭐 해야 되는 건데요? 원칙은 납세 의무자가 직접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요. 이제 용어만 한번 볼게요. 신고 납부, 또 신고 납세, 또 보통징수, 또 부가과세. 요 방법이 있어요. 또 뭐 그 외에 뭐 원천징수, 특별징수 있는데 그거는 뭐 우리하고 거의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요거는요. 다 그러는데 여기는 지방세에서는요. 용어를 이렇게 불러줘요. 국세에서는 이렇게 불러주고. 우리 최대의 단점. 전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죠. 등기 등록. 등기는 어디에서 쓰는 용어라고요? 사법부에서는 등기라고 얘기를 해요. 기록을 올리는 거. 근데 행정부 쪽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등록이라고 그래요. 등기 등록. 같은 뜻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쪽에서 쓰는 용어냐, 이쪽에서 쓰는 용어냐. 제가 했잖아요. 가장 큰 불만이 이런 거래요. 아니 이런 거 좀 통일 좀 시켜주면 어디 덧나요? 그 자기들 잘났다고 이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이것도 똑같은 용어예요. 똑같은 용어예요. 용어는. 뭐냐? 이 신고납부는요. 말 그대로 알아서 자진해서 신고하고 자진해서 내라. 자진신고, 자진납부예요. 고지서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보통징수는, 보통징수나 부가과세는요. 뭔가 보면 고지서를 보내주면 나는 고지서 받아서 낸다 이거예요. 근데 왜 용어를 지방세서는 이렇게 쓰고 국세서는 이렇게 써요? 용어를 좀 통일시켜줬으면 진짜 고맙겠는데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헷갈리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같은 용어다. 같은 용어다. 같은 용어예요. 여러분이 우리 보통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밖에 가면은 뭐 사장이다. 뭐 과장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하나를 가지고 그러면 이거예요. 지방세에서는 알아서 신고해서 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신고납부라고 하는 거고. 나 집 샀어. 그럼 60일 내에 신고하고 내.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알아서 해. 네가 고지서 보내줘야 안 보내줘? 안 보내줘. 지가 알아서 해야 돼. 근데 안 하면 뭐가 붙냐? 가산세가 붙게 된다는 거예요. 국세에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너 신고해. 판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달 빼고 그 달 빼고 2달 내에 신고를 해. 그래서 만약에 오늘 팔았다. 오늘 1월 14일 날 팔았다. 팔았으면요. 1월 달 빼고 그리고 이 2달 내에 그러면 2월, 3월 말까지 가서 신고하고 내야 된다는 거. 알아서. 그거는 뭐라고 그래요? 신고 납세라고 얘기를 해. 그럼 고지서를 보내줄 때 자동차세 고지서를 보내준다? 뭐래요? 보통 지금 고지서를 집으로 오잖아. 안 가잖아요. 이거 종합부동산세 같은 거 고지서 집으로 보내줘요? 보내줘. 부가가세 똑같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돈 낼 자, 즉 납세 의무자가 자진해서 신고하고 자진해서 납부를 한다. 근데 신고납부, 신고납세로 부르고 있다. 그다음에 보통징수, 고지서를 보내줘서 받는 방법이죠.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이 이제 원천징수 같은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급여를 받을 때, 월급을 받을 때 뭐 이거 다 띄고 나오죠. 뭐까지? 갑근세, 갑근세, 근로소득세 있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에서 띄고 온다라는 거예요. 먼저 띄고 주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빼고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돈인데? 그렇죠. 급여를 받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사업자가 세무서에 내. 이 사람한테 얼마 급여를 지급했으니까 얼마 세금을 띄었다. 이렇게 다음 달 10일까지.
이렇게 내게 돼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원천징수. 지방세에서는 이런 방법을 특별징수라고 불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금에서는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가 배우는 세금에서는 관계가 없으니까 요거만 정확히 체크하세요. 이제 일반 사례에 있어서도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혼인 뭐라고 그래요? 신고라고 그러죠. 혼인신고, 그 다음 출생신고, 사망신고. 왜? 혼인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또 사망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뭐해라? 혼인했으면 신고하고, 사망했으면 신고하고, 출생했으면 신고를 해라는 거예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입영통지, 취약통지 그러죠. 그러면 입영통지는 뭐예요? 당신 군대 가세요? 통지서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학교 가세요? 고지서래네. 통지서 보내주잖아요. 왜? 정부에서 그걸 다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파악이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됐고, 학교 갈 나이 됐고, 군대 갈 나이 됐고, 그거는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어느 집에서 애 낳는지, 누가 결혼하는지, 그거는 국가에서 파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뭐래? 니들이 알아서 신고해. 그래서 신고를 안 하면 어때? 뭐 과태료 같은 게 부과가 되죠. 과태료 그런 게 부과가 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팔았어, 샀어,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팔았는지 샀는지 자기들끼리 했으니. 그러니까 뭐 해라? 알아서 자진해서 뭐 해라? 신고하고 자진해서 내라는 얘기야. 그런데 재산을 여러분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차를 갖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 그러니까 너 기다려. 고지서를 보내준다는 거죠. 요게 보통징수 부가가세. 근데 아무래도 말이 좀 힘들게 돼 있죠? 신고납세, 부가가세. 여기는 어때? 좀 편하잖아요. 그렇죠? 좀 권위 좀 잡아보려고 국세에서는 그러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거기에 신고, 납부, 신고, 납세 이렇게 해서 좀 잘 정리를 하시고 뒤에서 이제 더 중요한 거 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과세 최저한. 과세 최저한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이런 거를 신고하러 가려면요. 신고하러 가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세무서를 가든지 지방자치단체, 시청 같은 데를, 구청 같은 데를 가든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면은 어떻게 뭐 운이 좋아서 옆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멀리 떨어져서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어때? 열심히 가. 뭐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가서 신고를 해야 돼. 근데 세금 1,000원 내려고 교통비 5,000원 들여서 가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귀찮으니까 안 받게 해주겠다. 이게 뭔가 보면요. 면세점이라는 게 있어요. 면세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요 정도까지는 비과세 시켜주겠다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거 중에서 취득세 있잖아요. 취득세에서 뭐가 있냐면요. 취득가액이, 산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얼마짜리 이하로 사면요? 50만 원 이하로 사면 그러면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면세점이라고 그래.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는가 보면 이런 건데 고지서를 보내주는데 진짜 500원 받으려고 고지서를 보내주려니까 너무 억울하죠. 뭘로 해야 돼? 우편요금도 들어가고 납세 고지서 만들려면 뭐 해야 돼? 인쇄비 들어가고. 그러니까 너무 쌀 때는요. 고지서를 그 자료 자체 그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이 고지서 하나 만드는데요. 한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겠죠. 입력을 시켜놔야지 고지서가 출력이 되겠죠. 암만 전산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게 약 1,700원 정도 들어간대요. 고지서 한 장 만드는데. 우리한테 고지서 하나를 보내주려면 1,700원. 우편요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우편요금 들어가고 제작비 들어가고 또 입력하는 데 돈 들어가 1,700원. 그러면 아예 한 2,000원 정도 되는 거는 안 받는 게 어때요?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산세나 또 지역자원시설세에서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소액 부징수. 말 그대로 징수하지 않겠다. 뭐는요? 소액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액 부징수라고 얘기를 해요. 소액 부징수다. 그게 두 가지를 좀 잘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잘 체크를 해보시고 거기 보면 말 그대로 면세점 한번 볼까요? 면세점은
과세권자가 부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과세 표준이 일정 금액 또는 일정량 이하 또는 미만인 경우에는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면세점이라고 얘기를 하겠다. 소액부징수는 징세비 절감 등을 위하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 1,700원 들어가는 걸 500원만 들어가고 1,700원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위하여 과세권자가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세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 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말하고 있다. 이것도 징수권을 포기하는 건 맞죠? 징수권을 안 받겠다라는 거고, 제가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그 차에 보통 하이패스 다 달고 다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작동이 안 된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빠졌든지 이래서 작동이 안 되고 한 번은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근데 그게 800원짜리예요. 의왕 과천간에 800원짜리인데 그거를 안 냈으니까요. 미납 차량이 되겠죠. 근데 우리 집에 우편으로 왔어요. 뭐 더 붙이지도 않고 800원 그대로 내려요. 그래서 이제 차 번호가 있으면 되겠지 그러고 일부러 하이패스가 있어도 그 통행료 받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가서 그건 낸다고 그랬더니 자기 못 받는데 거기서는요. 어제 사무실로 가래요. 사무실로 가자니 또 번거롭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여태까지 안 내고 내가 통지 우편 봉투로 2번을 받았어요. 그러면 800원을 받으려고 그분들은 우편 봉투를 몇 번을 하면 어때요? 더 적자잖아요. 근데도 더 올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뭐 그런 차 많다고 그래요. 그냥 하이패스 그냥 무단 통과를 해갖고 그런 거 많다고 그러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800원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받는 방법 어떻게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고, 근데 여기 세금은 이렇게 딱 정해놨다라는 거죠. 너무 싼 거면 오지 마, 신고하지 마, 면세점. 그렇죠? 또 거기서 내가 안 보내줄게. 너무 싸니까 너 재산세, 아유 1,000원이야 1,000원. 그거 안 받을게. 이게 소액 부징수, 말 그대로 소액은 징수하지 않겠다 요거죠. 이렇게 보시고, 그 소액 부징수와 면세점이 있는데 여러분이 다른 것들은요, 제가 이렇게 책을 쓰다 보니까 다른 것들 뭐 주민세 또 지방소득세 이런 걸 다 적어는 놨는데, 우리는 보시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면세점에서는 취득세만 딱 보시면 돼. 취득세만 딱 보시면 돼요. 취득세 또 소액부징수에서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있죠. 거기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얼마예요? 2,000원 미만. 요거 정도만 보시고 나머지는요 그냥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그건 출제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취득세와 뭐만 보시면 돼? 그 소액부징수의 재산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가 가산세, 가산금이 있네요. 가산세, 가산금. 가산세, 가산금. 차이점이 뭔가 보면요, 우리 세금은요 전부 다 끝에 자가 세자로 끝나요. 세자로 끝나요. 전부 다. 그럼 가산금은 세금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산금은 세금이 아니다. 그러면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점을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차이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래요? 가산세는 세금이다. 가산금은 세금이 아니다. 왜 그러는가 보면요, 가산세는요 거기 내용에 있어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하지 않을 때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가산세는요 그냥 신고를 안 하잖아요. 조금 전에 이런 신고, 취득세에서 양도소득세에서 이 신고를 안 하게 되면은요, 자진해서 신고하라고 했잖아요. 날짜 정해줬죠.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양도소득세는 판 날 빼고 2달 내에 뭐를 해라? 신고하고 내라. 법에 돼 있어 다. 근데 그걸 2달 내에 안 하고 60일 내에 안 했다. 이러면 뭐가 붙는 거면요, 가산세가 붙는데 자그만치 원래 본래 내야 될 세금의 20%가 붙어요. 20%면 제가 예를 한번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상가를 10억짜리를 하나 샀어요. 상가를 10억짜리 샀어요.
10억짜리 샀으면 우리 취득세를 얼마를 내라고 하는 거군요. 취득세를 4% 내겠어요. 매매를 했을 때. 그러면 취득세를 얼마를 내게 되나요? 4천만 원을 내게 되는 거예요. 4천만 원을 내게 돼. 그런데 이것은 산 날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근데 60일 내에 이거를 못했어요. 취득세를 신고를 못했어요. 그러면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산세가 몇 프로 붙는다고요? 20%. 그러면 4천만 원에 20%면 얼마야? 800만 원. 800만 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요. 신고를 안 하면은요. 이 신고 안 한 거에 대한 가산세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를 어떻게 하냐면요. 신고는 일단은 해놔. 신고는 해요. 여러분이 상가를 샀는데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사다가 보니까 돈을 털털 털어넣었어. 어디서 돈 나온다고 그러는데 안 나와. 나오기 돼서 다 계산을 해갖고 대출도 많이 받고 해서 샀는데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있잖아요. 뭐는 꼭 하셔야 되냐면 신고는 꼭 하셔야 돼. 신고는 꼭 해야 돼요.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이만큼이잖아요. 신고를 하면 이거 안 붙어. 나 4천만 원 낼 거 있어요. 신고를 해요. 신고를 했어. 근데 신고를 하고 취득세 예를 들으니까요. 취득세를 이날까지 며칠 내? 60일 내에 내야지 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돼. 신고도 하고 내는 것까지 내야 돼. 근데 안 했다. 신고만 했다.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납부 안 한 거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어요. 신고를 했어. 나 4천만 원 낼게요. 4천만 원 낼게요.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가산세는 붙지 않는다. 그러면 납부를 안 했잖아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데 아주 싸. 일일에 하루에 요 4천만 원에 대해서요. 4천만 원에 대해서 만분의 3. 만분의 3을 내래. 하루에 만분의 3. 돈이 어디서 오기로 했는데 며칠, 일주일 있다 준대. 그러면 일단은 뭐는 딱 해놔야 돼요. 신고는 딱 해놔. 그리고 못 내. 내버려 둬요. 그러고 나서 가면 열흘 있다가 갔어. 열흘 얼른 찾아가야 돼. 그러면 10일이잖아요. 10일이면 10 하면 1000분의 30 1000분의 3이네요. 그러면 만분의 3이니까 곱하기 11을 곱하니까 만분의 3이죠. 요 곱하기 4천만 원 해봐요. 4천만 원. 그러면 3, 4, 12 12,000원인가요? 12,000원만 내면 된다라는 거죠. 어때요? 그러면 바보 같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어떻게 신고해봤자 뭐 할 건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산세가 신고 불성실 가산세 또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뜻이 뭔가 보면은요. 신고를 안 하면 세금을 떼어먹겠다라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그마치 20%를 붓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부당한 방법, 세무공무를 현혹시켜 그래갖고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내려고 이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최고 40%까지 가산세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가산세가 만약에 지금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아셨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깜빡 잊어버렸어. 신고 날짜를 딱 놔두고 신고해야지 그러고 깜빡 잃어버렸어요. 깜빡 잃어버렸다. 그러면
날짜가 넘어갔어요. 60일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가산세가 얼마 붙어요? 그대로 20%가 붙는 거예요. 하루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그래서 그 뒤에 용어의 정의에 기한 후 신고라는 게 있어요.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하면 뭐가 되는 거군요. 20%를 안 받고 50%를 깎아줘. 20%에서 50%를 깎으면 얼마? 10%만 받는다는 거죠. 이게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 이거를요, 60일 내에 내라. 이것은 법정 기한이라고 그래요. 법에서 정한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 기간까지 내야 되는데 안 했어도 어떻게 하다.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뭐를 할 수 있다? 신고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은요, 애따 모르겠다 내버려 둬요. 그러면 10%로 줄어들지도 않고 그냥 가. 그러면 나중에는 과세권자가 이 사람이 샀는데 취득세를 신고를 안 했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보요. 고지서를 보내줘. 이제 어떻게 해서 4천만 원에 대해서 얼마를 내라고? 800만 원 더 내라고. 20%가 뭐라고요? 가산세로 해서 보내줘. 고지서를. 그럼 고지서를 보내주잖아요. 고지서를 보내줬어. 그러면 세금 받을 때 방법이 틀려버리네. 이제 신고 납부가 아니고 아예 신고를 안 하니까 어때? 고지서를 보내줘? 고지서를 보내준다는 얘기는 뭐래요? 보통징수 부가가세. 방법이요, 바뀌는 거야. 너 알아서 신고하고 내 그랬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뭘 붙여서? 가산세를 붙여서 고지서를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취득세가 이렇게 800만 원을 붙여서 가져왔다. 이게 뭐라고요? 가산세. 그러면 그때부터는 취득세가 얼마가 되는가 하면요, 4,8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취득세가 4,8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800만 원이 가산세라며. 맞아요, 가산세. 뭐냐? 취득세에 뭐 하겠다? 더하는 세금이라는 거야. 취득세에 더하면 4천만 원짜리 취득세에다가 800만 원을 더한다. 그게 뭐예요? 가산세. 그러면 이 800만 원이 다음부터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취득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고지서를 보내줘. 20%딱 붙여갖고 보내주면은 4,800이야. 이제 그때는 내야지 되겠지. 근데 고지서를 보내주면 뭐가 있을까? 이제요, 고지서를 보내서 해주잖아요. 그러면 또 언제까지 내란 납부기한이 나오나요? 고지서는 돈 이만큼 내세요. 은행에다 갖다 내세요. 보내주면서 언제까지 내란 얘기 안 하면 낼 사람이 누가 있어. 그때까지 안 내면 또 뭐가 붙는데요? 4,800에 이제 이때 4,800만 원을 내야 돼. 은행에다가. 내야 돼요? 안 냈다. 그러면은요, 이때는 3%, 3, 4, 12. 38이 24, 144만 원에 해당하는 뭐가 붙는가 하면요, 3%에 3%? 가산금이 붙어요. 가산금이. 4,800만 원을 내야 돼. 가산세까지 포함돼서. 취득세가 이제 얼마라고요? 4,800만 원이죠. 그러면 납부기한까지 내야지 되는데 고지서를 받았어요. 그럼 납부기한까지 내야 되죠. 안 냈다. 그러면 가산금이 얼마가 붙는다? 3%가 붙어. 3%. 3%가 붙어요? 그런데 이때는 뭐래요? 가산금. 세금이다, 아니다? 세금이 아니에요. 세금이 아니라고 그랬죠? 세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가산금은요, 징수경비래. 징수경비. 연체이자 같은 거예요. 아니 4,800만 원을 제대로 냈으면, 이때까지 냈으면 지방자치단체도 운영을 잘 할 거 아니에요. 안 냈으니까 어때요? 이자도 못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내라는 거예요.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요? 가산금. 3%에 3% 딱 정해져 있어. 그런데 또 가산금까지 또 언제까지 내라? 또 한 달 또 줘. 그러면 이때 낼 때 4,800만 원에다가 144만 원. 이거는 뭐고? 가산금이고. 이거는 취득세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내. 이거 또 안 내. 고지서 한 번 또 받았는데 안 내.
그러면 그때는요. 그 다음부터는 이 4,800에서 1.2%씩이요. 매달마다 올라가요. 매달마다 올라가. 그래서 매달마다 올라가다 보니까요. 이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중가산금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중가산금, 무거운 가산금. 이거를 60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 60개월 받으면 얼마예요? 원래 가산금이 얼마고? 3%. 그러면요. 가산금이 최고로 많으면 얼마까지 될 수가 있는 거군요. 75%까지 될 수도 있다. 여러분들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72% 받는 것을 중가산금. 중가산금도 가산금이야 이것도요. 아유, 잘생긴 남자도 남자고 못생긴 남자도 남자잖아요. 그렇죠? 무거운 가산금도 가산금이고 그냥 가산금도 가산금이야. 그러면 이때 이건 가산금은 뭔가 보면요. 이거는 뭘로 쓰라고요? 징수경비예요. 징수경비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가산세는 그대로 뭐가 된다고 그랬죠? 그대로 취득세가 돼버렸죠. 취득세 가산세는. 그러면 양도소득세 가산세가 붙었다면 그대로 뭐가 돼요? 양도소득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니, 요거와 가산금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면요. 가산금은요. 반드시 붙는 게 언제 붙는가 하면 고지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면 가산금부터. 그러면 이거는요. 고지서를 받기 전에 고지서 안 받았어는 한 번도 내가 가서 신고해야 된다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가산금은요. 가산금은 반드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 붙는 게 뭔가 보면요. 가산금이에요. 그러면 가산금은 반드시 뭐를 받았어야 된다? 고지서를 받았어야 된다. 고지서를 받아서 내가 떼어먹을 방법이 없잖아. 고지서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알고 나한테 고지서를 보내는 거야. 그럼 내가 떼어먹을 확률이 없잖아요. 이거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같은 거는요. 내가 신고 안 하면 과세권자가 다 찾아보다 그냥 누락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 떼어먹을 수 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의무를 이행을 해. 안 하면 뭐가 붙고요? 가산세가 붙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납부를 하면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내면 뭐라고요? 가산금이 붙는다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이거 헷갈려. 아, 신고는 하려면 신고는 하고 내가 또 자진해서 내야 되잖아요. 내려는 날짜에 내는 게 아니라 자진해서 내야 되는데 안 냈다. 이때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어요. 이거를 신고를 했는데 내지 않았을 때 뭐가 붙고요? 납부불성실 가산세. 근데 과세권자가 야, 너 언제까지 내? 하고 고지서를 보냈잖아요. 그거를 안 냈을 때는 뭐가 붙고? 가산금이 붙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이 이래요. 신고 납세, 자진해서 신고하고 자진해서 납부하는 거죠. 이것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고지서를 보내줘. 그래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또 부가가세 방법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서 신고해? 안 하면 어떻게? 고지서 보내준다. 그러니까 보통징수 부가가세라고 그랬죠. 지방세에서는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뭐고요? 부가과세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는요. 요거를 의무를 안 하면 뭐가 붙는다고요? 가산세가 붙어요. 근데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안 해서 내면 뭐가 붙고요? 가산금이 붙어요.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어때요? 보통 고지서를 보내줬으니까 언제까지 내라고 있었겠죠. 이것은 뭐가 붙는가 보면 가산금만 붙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세목은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배울 세금에 여기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여기는 취득세, 또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신고하는 거에 자진해서 신고해. 그거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가산세가 붙는다. 근데 그걸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징수 방법이 뭘로 바뀐다? 보통 징수 방법으로 바뀌죠. 그때는 뭐가 붙어서? 가산세가 붙어서
근데 고지서를 받았는데 안 내면 또 뭐가 붙는다? 가산금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처음부터 고지서를 하니까 가산세는 붙을 일이 없고 뭐만 붙는다? 가산금만 붙는다. 가산금에 또 뭐까지 붙을 수 있어요? 중가산금도 당연히 붙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산세와 가산금의 가산세에서 이제 그 내용 한번 볼까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있으며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산금은 세금이 아니에요. 가산세는 세금이야. 그래서 아니한다. 또한 가산세는 당의 세법이 정하는 세목으로 하므로 취득세의 가산세는 뭐가 되고 취득세이고 양도소득세의 가산세는 뭐다? 양도소득세다. 요 내용이에요. 세금에 뭐 하겠다? 도하겠다. 가산세. 근데 가산금은요. 가산금은 뭐라고요? 징수경비, 연체이자적 성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래요.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는요. 속 편하게 아주 뭐냐면요.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10억짜리 샀어. 4억이요. 그러면 4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4천만 원이요? 4천만 원인데 신고를 안 해서 800만 원이 붙으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취득세라고 그랬죠. 근데 왜 이것을 취득세라고 해버리는가 하면요. 이거는요. 세금을 취득세는 누가 받냐면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받는 세금이거든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받는 세금이에요. 특광도에서 받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안 뱉고 밑에 시공구로 징수 의무를 해놨어요. 여기서는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 일로 갖다 줘야 되죠. 근데 받아서 갖다 주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가산세가 이렇게 부과가 됐다? 그러면 시공구에서 갖다 줄 때 얼마를 갖다 줘라? 4,800만 원 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왜? 800만 원이 뭐니까? 취득세니까. 그래서 취득세니까 다 갖다 줘라. 근데 만약 여기서 가산금이 아까 144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붙었다. 그럴 때는 이거는 어때요? 4,800만 원은 여기다 갖다 주고 이것은 여기서 징수경비를 써라 이 뜻이에요. 큰 돈은 가져가겠다라는 얘기. 그래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산금이 있죠. 가산금. 거기는 조세를 납세 고지서상의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납부 기한이라는 거 나왔죠. 그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1.2%씩 계속 붙여나가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말한다. 그리고 그 밑에 각 주에 가산금 3%라는 거 나와 있죠. 국세나 지방세 똑같아요. 그런데 중가산금 있잖아요. 아까 무거운 가산금 72%까지 붙을 수 있는 거 1.2%씩 60개월. 이거는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요. 거기에 30만 원 미만. 한 20만 원 되는 세금은 중가산금 적용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중가산금을 적용할 수 없다. 또 거기에 국세에서도 가산금이 있는데 거기는 얼마?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산금 적용할 수가 없다. 그럼 100만 원 이상이 돼야지. 30만 원 이상이 돼야지만 뭐를 할 수 있다? 중가산금 72%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1.2%씩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그 표로 나와 있죠. 표로 나와 있으면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4번째 나와 있는 게 부가와 징수. 부가는 내세요. 징수는 거두어 드리는 거를 징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받아들이는 것을 징수. 내세요. 그렇죠? 그거를 뭐 부담하게 하는 거 부가 징수 얘기를 하고 체납처분비.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체납처분비는 뭔가 보면요. 경매 같은 데서는 경매 비용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금을 안 내면은 그 세금을 뭐 압류도 해야 되고 그것을 뭐 또 팔아야 되죠. 또 팔기 전에 보관을 좀 했다가 팔겠죠. 그런 또 운반해서 가져와야 되고 어느 집에 갔더니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TV가 65인치가 있어. 그런 거를 가져와서 딱 띄어서 나중에 가져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가져와서 잘 보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비용, 공매에 들어가는 비용, 그걸 뭐라고 그런다? 전부 다 체납처분비. 그래서 이 공매가 되면 이게 1순위로 받아가는 거예요. 그 비용을. 어디든지 경매도 마찬가지고요. 공매. 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게 지금 공매고요. 법원에서 하는 게 경매예요. 경매인데 그
경매를 하게 되면 그 경매에 들어가는, 공매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그게 무조건 1순위로 먼저 다 받아가고 나머지 이제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하게 되겠죠. 그런 거, 그게 체납 처분비라는 거고, 공과금. 여러분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을 안 내면 압류해, 그렇죠? 통지서 보내고 뭐 하고 압류해. 그다음에 또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바로 압류하고 안 내면 이제 공매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동산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거 같은 경우는 뭐를 해야 돼요? 압류하고 그다음에 운반하고, 그렇죠? 그다음 공매 진행을 하겠죠. 신문 광고도 내야 되고, 그죠? 내야 돼. 요런 절차를 밟아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거 있어요. 건물 가진 분들이 교통 유발 부담금이다, 환경 개선 부담금이다, 이런 게 있다고요. 근데 그런 거는 금자가 들어가니까 세금 아니죠. 세금 아니야. 또 수도료나 전기료 같은 거 있죠. 그것도 세금 아니죠. 수수료 그런 거 아닌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요, 요 절차를 그대로 밟고 있어요. 그러면 세금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금 받는 절차와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이런 게 뭔가 보면요, 이런 것을 공과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과금 한번 보시면, 공과금이란 지방세 기본법 또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런 거에 예의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 수입 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의 체납 처분비 외의 것을 말한다. 수도료, 전기료, 교통유발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공과금. 우리는 공과금에 대해서 알 필요 없죠? 공부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없고. 근데 세금 받을 때하고 같은 방법으로 받는다 그래서 그거는 뭐라고 그래요? 공과금 하고 있죠. 또 세무공무원, 거기에서 뭐 국세청장도 세무공무원이고, 또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지방세의 부가징수에 관한 사무에 관해서 그 이유를 받는 공무원도 전부 다 뭐다? 세무공무원이다. 세무공무원 있고, 그 다음에 18번째는 요거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